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요. 보통 이런 날씨는 비가 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저희는 밖을 안 나가고 며칠 전에 수목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장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뭐 일부 예상되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 종목을 산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올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익률이 제로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최근에 뭐 8종목이 하한가가 진행됐고 한 4일 연속으로 하한가 맞다가 그 다음 날은 좀 반등 좋지만 다시 또 이번 주에 계속 주가 더 흘러내렸죠. 뭐 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걸 한다며요. 이거 하한가 신종목을 사가지고 또 먹는 작전. 어리석은 행위죠.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과하게 올라가듯이 과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훨씬 상회해서 주가가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먹는다. 거의 도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연 투자 수익률 대폭적으로 낮췄는데 15% 정도로 만족하려고요. 근데 하한가,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것은 하루 만에 그걸 먹겠다는 소린데 거의 도박처럼 들리고요. 뭐 젊은 친구분들은 더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이 사태를 통해서 깨우친 건 딱 한 가지죠. 그냥 뭐 적정 평가를 해서 기업 가치 적정 평가해서 비싸면 안 사는 거예요. 비싸면 안 샀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비싸도 사는 사람들 있으면 큰 후회스러운 행동이 된 거고 뭐 최근에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하신 분들도 물론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하한가 따라잡기 한부터 흔 그 시점부터 계속 주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연투자 수익률을 적절하게 삼은 다음에 거의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부동산 판도 제게 좀 돈하고 관련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판도 똑같이 돈하고 관련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좀 더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 뭐 제가 여러분이나 저나 뭐 짐작하는 거죠. 그 양반이 주도해서 한 건데 욕심을 과하게 부린 거고 또 보니까 일부 기사 보니까 뭐 자기는 이룰 수 없다. 내가 리스크라는 건 자기가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지 않은 이상 리스크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데 워런 버핏도 손실도 많이 보거든요. 이익이 더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주식파는 손실을 안 본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확정 수익은 불가능해요. 아주 궁극적으로는 수익 나더라도 일정 기간은 손실 보는 건 기본적이고 뭐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이제 주식을 뭐 주가를 좌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 했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너무 순진하게 그분 말 믿은 거죠. 아무튼 그건 뭐 저희하고 대부분 가치 투자자하고는 거의 무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싸면 안 사는 거고 그냥 안 버는 기업 대부분 안 버는 기업 기업용 거 다우데이터 빨고는 대부분 안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주인데 누군가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저도 계속 지켜봤지만 그래서 과하게 누군가 올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분들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저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파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계속 밀었는데 제가 기존에 말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6월 달부터 작년 6월 달부터. 근데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일부는 좀 올라가고 일부는 정체 중이고 일부는 또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말로는 좀 힘들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실적 발표한 것들을 잠깐 보고 이제 전체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 하락, 영업이익이 20% 하락, 단기 순이익이 15% 하락. 결국 매출액이 3%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중간한 거죠. 만약 3%니까 준다 하기에는 좀 어설퍼서 정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이 정도면 아무튼 준 거고, 영업이익도 180억으로 나온 거죠. 180억, 720억, 720억, 180억이니까 매출액이 720억 정도면 최근 가장 나는 거죠. 영업이익도 180억 정도면 작년 4분기보다는 좋지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기관이 매수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뭐 5월 4일에는 매도 쳤고요. 외인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 말이 뭐 100%안 맞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TV는 외인이 주가를 올리고 외인이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인이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최근에 보시면 작년 말부터 외인이 매도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쵸? 사다 팔라 하긴 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또 팔고 있지만 매도 포지션은 아닌 거죠. 근데 또 기관도 또 엄청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다 팔라 사다 팔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프레티브가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근데 리포트 보면 또 나쁘진 않아요. 그쵸? 리포트 뭐 다 보셔, 뭐 주식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다 리포트 봤을 텐데, 또 리포트 내용 보면 또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출 하락은 안타깝지만 매출 정체도 본다면 그랬지만 여금의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는 비싸면 쉽게 못 올라가죠. 근데 싼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상황은 약간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때야 엄청 비쌌지만 지금도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꾸준하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유인들이 이제 종목을 매수하는 상황이라면 아프리카 TV를 매수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 수익성이 ROE 20 나오잖아요. ROE 20, 영업 20% 무조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일정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이런 가격에 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외인도 기관도 뭐 그렇게 막 적극적인 매도 아니니까 물량을 좀 담고 뭐 7만 5천 원, 7만 원, 뭐 6만 5천 원 이렇게 떨어지면 더 산다는 자세로 임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매출 하락한 것 같아요. 매출 처음으로 하락한 것 같아서 함부로 이렇게 매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대신 또 이제 워낙 그 외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일정한 종목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필수적으로 사야 할 종목이잖아요. 다른 종목에서 월등한 종목이니까 영업이익률 20% 이상, ROE 20% 이상은 제가 생각하는 특급 종목인데 얘는 특급 종목이거든요. 대신 이제 주가가 좀 비싼 상황이니까 싸진 않잖아요.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하고, 아마 매수 들어가신다면 저라면 저는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더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 7만 5천 원, 7만 원 뚫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상황은 안 좋다. 그렇지만 미래가 뭐 어두운 건 아니니까 뭐 5월 4일은 뭐 외인이 들어왔지만 뭐 이게 뭐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사다 팔다 이랬으니까 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주 싼 건 아니고 시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막 엄청 살 게 아니라 조금씩 조심해서 매수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아직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기업 아니면 관심이 거의 없으니까 두 번째 종목은 인크로스인데요. 인크로스 같은 것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해서 보면 매출액이 1% 증가, 그쵸? 영업이익은 17% 증가, 당기순이익은 38% 증가. 그렇지만 이 매출이야 이제 정체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17% 증가했지만 워낙 적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정기 2020년 4월은 70억인데
2023년도 1분기는 20억인데 작년 1분기 워낙 적어서 늘어난 것 뿐이니까 정체 정도라고 보면 정답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약간 그러니까 실적이 뭐 정체 중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교롭게도 최대주주가 지금 사퇴하면서 물량을 내놨거든요. 근데 물량을 못 받아줬어요. 못 받아줘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렸죠. 흘러내려가지고 보시면 수급이 약간 꼬인 느낌인데, 이걸 다 개인이 받아줬어요. 최근에 보시면 저 포함해서 저도 좀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수급 보면서 사는 건 아닌데 자기가 샀어요, 어떤 종목을 낮은 가격에. 근데 누군가 열심히 사준다 실제 보고, 그러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 이후에 누군가 사야지 올라가니까, 많은 종목은 대놓고 사서 올리는 작업을 하니까 그걸 이제 의미가 아이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때 상황에 국한한다면. 근데 지금 최근에 외인은 많이 매도 치고, 기관도 뭐 사다 팔다 이런 거고, 최근에 좀 가격 하락하니까 개인이 좀 많이 샀죠. 이 매물대도 뭐 이것 때문에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닌데, 자기가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 갖고 있는가는 뭐 아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작년 아니 2020년도에 만약에 10,000원 안에 샀다. 그러면 거의 뭐 이 가격 아래로 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되게 흐뭇한 거고, 회사 발전하면 좋은 거죠. 근데 최근 가격은 이제 15,000원 전후니까, 이 15,000원 전후 가격이 이 인크로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포지션, 가장 많은 가격대예요. 이때 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싼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수준을 보면, 이 매출의 영업을 보시면 이때 지금 20억 넘었지만 작년 1분기 워낙 적었어요. 이게 항상 적은 지 보시면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는 적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작년보단 좋았지만 평상시 영업이익보다는 결코 크지 않죠. 크지 않고, 대신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102억이니까 이게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93억 나왔지만 작년 동기보다 컸지만 금액이 결코 크다 말 못해요. 그래서 엄청 좋다, 엄청 좋은데 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안 좋아서 싸진 느낌도 있고, 또 이제 최대주가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도쳤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좀 못 받아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갔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건데, 지금은 아주 싼 가격이 아니지만 살만하다 이런 마인드인데, 떨어지면 더 살만하다.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개인적으로 영업률 30% 이상 종목을 갖고 싶은 거예요. 대신 이제 매출 꺾이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매출 좀 증가했지만 그건 의미 없고 정체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억대를 좋아하거든요. 주식 천억대 좋아하고, 천억대 이하도 있으면 좋겠지만 천억대 이하에서 괜찮은 기업 많이 없으니까 천억대 정도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고르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누가 사고 팔고 이런 걸 잘 모르겠고, 수급이 뭐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개인만 좀 최근에 매수했으니까, 아무튼 매출은 정체라고 정도 보면 합당하고, 주가 최근에 급락했으니까 좀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더 떨어지고 어디서 지금 14,200원인데 12,500원,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죠.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도 그랬지만 10,000원대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대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하락한 거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회사가 작년만큼 보는데 주가만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도 30% 유지하니까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지만 인커리스도 이제 관련 기사를 좀 보실 거 아니에요. 길만 기사 보면 또 되게 좋게 말해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TDL 사업 거래당 상승, 거래 상승이 뭐 매출을 좀 견인했다 이런 의미인데, 뭐
쭉 읽어보셔야죠. 기본적으로 읽어보세요. 상세 보기 쫙 읽어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간가 보셔야죠. 보시고 대신 이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영업이 30% 종목이다. 단점은 매출이 적죠. 매출이 적으니까 항상 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일반적 기술은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3배가 넘기 때문에 PS를 따지면 3.0이 넘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매수하자 뭐 그런 마인드 있는데 아무튼 30% 종목은 남다른 거죠. 남다른 건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매출 영업인 정체라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워낙 적고 그러니까.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급락했으니까 뭐 싸다고 느껴지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LG 생활건강이라고 지금 최근 실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1년 내내 실적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면 매출 정체가 매출 계속 하락했잖아요. 근데 정체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뭐 예전보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안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영업이익 계속 떨어지고 당기식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보통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때 좋거든요. 근데 진짜 최근에 보시면 좀 떨어졌죠. 오히려 주가가 그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가 수준이 솔직히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역사적으로 싼 가격 수준인 거지. 보시면 이게 한 1, 2, 3, 4, 5, 6, 7, 8년 신저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수익성 대비해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 PBR 1.9기 때문에 PBR 1.9는 보통 하루 20 이상 정도 사는 건데 워낙 이 종목은 이제 외인도 많이 물려있고 외인도 다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7년 8년 신저가인데 최근에 기관도 물려있고 실적 안 좋으니까 좀 최근에 보면 기관이 매도 쳤죠. 개인이 좀 이때 많이 매수했네요. 339억 매수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오히려 실제 좋아진 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고 이 저점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정도 이걸 뚫어버리면 더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 살 때 이게 실적 좋으면 막 올라야지 실적 안 좋으면 더 살 수 있느냐 이걸 항상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건 매출 정체니까 매출 정체 영업 하락인데 막 7년 8년 신저가 막 그래서 지금 저가가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40만 뚫으면 이거 한 1, 2, 3, 4, 5, 6, 7, 8, 9, 한 13년 신저가 때리면 50만 원 전에 산 다음에 50만 원 산 다음에 45만 원, 40만 원. 그래 버리면 또 이제 다른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메인이 다 불린 상황이 있고. 아무튼 이 종목도 매출 정체 영업 하락해서 주가 하락한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하락한 것이 당연하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착해졌으니까 저는 최근에 매수는 안 들어갔지만 뭐 50만 원 뚫으면 제가 그 기념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50만 원 뚫고 45만 원, 40만 원. 이때는 좀 담가 놓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170만 원 최고가니까 40만 원 오면 4분의 1토막이잖아. 4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하는 거 되게 의미 있죠. 제가 이제 이게 사담인데 예전부터 보는 종목이 있는데 OCI라고. OCI가 최근에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저도 정말 간만에 본 건데 실적이 보시면 우선 이제 매출이 가장 중요하죠. 매출액이 2조 수준에서 3조로 변했고 지금 작년에 4조 6천억 엄청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보시면 적자에서 6천억 지금 작년 9천억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이렇게 좋아졌나? 그럼 좀 현금도 마이너스 차입금도 점점 줄이고 그쵸? 안 좋은 차입금 상황도 개선되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원래 6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60만 원, 10분의 1 토막은 6만 원. 6만 원을 뚫고 거의 5만 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실적이 이제 2년 동안 실적이 개선된 거잖아요. 지금 60만 원짜리 2만 원 된 거예요. 이게 몇 분의 1 토막이에요. 거의 20분의 1 토막 3만 원 됐다 치면 2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주가가 엄청 무섭죠. 주식 엄청 무서워요. 회사가 이제 매출 하라고 이러면 진짜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도 난 게 주식판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고 너무 비쌀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아, 예를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 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 주가 올린 사람이. 근데 최근 실적 보시면 다섯 분기 연속 실적이 정말 좋죠. 정말 좋고요. 현금 흐름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제 유용자층가 이게 잠시 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본 이후로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상황이라서 또 제가 지금 정지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지금 양매수거든요. 기관이 가격이 착해지면 이것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좋아졌잖아요. 아우리도 20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배 1.0 아래니까 회사에 큰 변화, 좋은 변화가 있는데 피배 0.0는 되게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아무튼 이건 잠깐 제가 생각나서 말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보냐면은 그러면요. KG 이니시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KG 이니시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KG 이니시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면 매출액 25%인가 했어요. 영업이익은 하락했지만 매출 증가, 영업 하락, 임명부터 주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떨어지죠, 오히려. 진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매출 하락 없이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뭐 몇 살만 못하죠. 몇 살만 못하는데 매출 증가인데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하락하면 좋은 나쁜 상황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금 거의 다 물리는 상황이잖아요. 다 물리는 상황. 다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 못하겠고 이런 뭐 만 원대를 뚫다든지 이게 만 원을 뚫으면 5년 신저가를 때린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매출 하락 없는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과도한 하락. 그것도 뭐 5년 신저가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격 뚫으면 거의 10년 신저가잖아요. 그래서 할만하죠. 근데 KG 이니시스는 항상 주가가 오르는 일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붙이잖아요. 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굳이 여기 산다면 뭐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1, 2년 기다려서. 근데 엄청 강추할 종목은 아니지만 아무튼 실적은 매출 증가, 영업이 하락해서 주가 하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락한 건데 이제 가격이 착해지면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사람인을 볼게요. 사람인은 제가 원래 말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종목 이렇게 흐르는 종목이 많이 없는데 엄청 흘러내리죠. 엄청 흘러내려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제가 이때 말했는데 이때 말해서 샀으면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일 텐데 보시면 실적을 보시면 잠깐 매출이 13% 하락했어요. 영업이익 50% 하락. 그래서 당연히 순이익도 50%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 영업이 둘 다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주가는 당연히 흘러내린단 말이죠. 쭉쭉쭉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적이 있나 매출이 그렇구나.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쵸?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이제 매출이 이렇게 급락할 걸 가만히 않고 2만 원, 2만 5천 사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매출 하락에 영업이 하락이기 때문에 매출 하락 없이 영업 하락한 게 좋은데 매출을 하락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나요. 2만 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ROE 10은 이상은 무조건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20, 15 이상 나왔던 종목, 영업률 높은 종목인데 그렇지만 1분씩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2만도 뚫을 수 있죠. 근데 뚫을 수 있을 때 살 수 있냐? 저라면 2만 뚫으면 살 것 같아요. 사고 자산 가치가 받쳐진 종목이기 때문에 또 천억대로 되면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천억대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천억대 중에 괜찮은 종목은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인도 실적이 매출 영업 둘 다 하락해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고 주가 계속 흐르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도 뚫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매수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2만 원 뚫든지 이러면 거의 한 신작가 때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BPS가 15,000원이거든요. BPS를 뚫을 수도 있다.
BPS 15,000 여길 뚫어볼 수 있다. 그러면 뭐 1.0인데, 그러면, 근데 외인 이게 없는 정보가 아니에요. 외인이 27% 갖고 있어요. 작년 중순부터 외인도 매수 상황인데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죠. 지금 꽤 많은 외인이 물린 상황이 되는 거죠. 27%인데 외인이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외인은 이제 실적이 좋을 때 올리죠. 안 좋으면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매출 영업이 하락이기 때문에 쉽게 막 매수가 들어갈 거는 좀 기다렸다 매수라는 게 낫겠죠. 살려면 아니면 좀 기다리든지 저라면 2만 원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2만 원 뚫으면 좀 더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을 낮추는 작업을 2만 원부터 다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타깝네. 실적이 이렇게 떠는 적이 이게 없어요. 한 번도. 그쵸. 근데 안타깝네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메디아나라고 있어요. 메디아나라고 있는데 메디아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메디아나 보시면 매출 24% 증가, 영업이익 21% 증가, 당기순이익은 3% 증가, 매출은 증가, 영업이 하락했죠. 매출 증가, 영업 하락인데 주가 과다 하락하면 또 이제 매력적인데 뭐 지금 장이 안 좋아서인지 몰라도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실적도 매출 영업 하락 증가한 종목이 많이 없고 매출을 증가해도 영업을 하락한 종목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메디아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보면 다섯 분기도 하락한 적도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을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매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ROE 영업률도 15% 이상 나오고 ROE도 10% 이상 나온 종목이라서 이상한 종목은 아닌데 BPS가 5,600원 5,600원 지금 거의 뭐 4,000원 되면 4,000원까지 흘러내릴 수도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가는 종목은 가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4,000원까지 흘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지금 700억짜리거든요. 이게 몇 천억짜리가 아니라 700억짜리 맞아요. 근데 지금 400억에 받쳐준다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지금 현금이 계속 뭐 많이 시작금 증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 증가 영업 하락해서 주가 과도한 종목 중에서 이게 피별로 났고 대란 매수 4,000원까지 근데 뚫을 수 있거든요. 4,000원 뚫으면 제가 매수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계속 보는 종목이고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하락 없이 영업이 하락인 것은 판감이 조절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착해지면 거기서 지금 700억짜리인데 현금이 마이너스 차입금 여유현금이 400억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보다 이게 더 좋은 종목. 매출 증가는 되게 좋은 상황이죠. 판감이 잘 조절하면 영업이 또 금방 증가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4,000원 뚫으면 제가 더 매주 한 10%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 지금 매수 매도 판단은 참조 대상이에요. 참조 대상. 그리고 제가 말했던 종목도 올라온 종목보다 떨어지면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참조만 하시고요. 대신 뭐 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이 보는데. 그 다음 비옥스라고 있는데 비옥스라고 최근에 실적 보면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1분기 실적은 어떻나 볼까요? 1분기 실적 보시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 증가, 영업이익 40% 하락. 당기순 24%. 이것도 매출 정체 영업이 하락. 이에 의해서 주가 과다한 하락. 주가 당이 떨어진 건데 일반적으로 매출 정체나 증가지만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거의 뭐 엄청 싸지 않은 이상. 그래서 당연히 떨어진데 지금 5월 4일은 7% 밀어버렸네요. 7% 밀어버렸고 이 종목도 뭐 이상한 종목은 아니죠. 매출 최근에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한 종목이었는데 200억대에서 300억대, 400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은 정체 중이고 이제 주가 과다하게 하려면 지금 이게 준특급 종목이잖아요. 그래 PB 1.0에서 오르면 매력적인데 BPS 23,000원이니까 27,000원까지 뚫을 수도 있으려나요? 옛날엔 지금 과학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과학이 올린 건데 이게 지금 막 좀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쵸? 시총이 3,000억이고 매출액도 2,300억
그 때문에 PS로 따지면 1.0이 넘잖아요. 그래서 엄청 PS로 따지면 엄청 매력적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좀 괜찮은 건데 아무튼 이것이 또 실적이 영업이익이 줄어서 이게 싼 건 아닌데 비싸다고 하기 그런데 아무튼 엄청 싼 건 아니니까 주가를 밀어버렸네요. 밀어가 지금 7% 5월 4일 10%는 과한데 아무튼 요즘에 장이 안 좋은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종목 제가 많이 보지만 잘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고 진짜 대놓고 잘 보는 기업을 뭐 올리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근데 부엌수는 좀 매출 정책임금 하락해서 주가 지금 흘러내리는데 쉽게 들어가면 안 될 거. 이런 저점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고 실적 안 좋으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실적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여기고 좀 더 많이 하락했을 때 재매수하는 게 추가 매수하는 게 현명하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뭐 대놓고 한쪽으로 사랑 종목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오팜이에요. 네오팜은 뭐 너무 잘하겠죠. 매출 정체, 영업이익도 정체. 뭐 이거 하락에는 근데 이제 주가가 막 흘러내는 종목으로서 이게 거의 7, 8년 신저가니까 1, 2, 3, 4, 5, 6, 7 그쵸 1, 2, 3, 4, 5, 6, 7 거의 8년 신저가니까 매수한다 그런 마인드죠. 자산주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실적이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실적이 5% 증가 영업이익은 11% 증가 그래서 사기기 순이익은 38% 증가 나쁘지 않죠? 68억이니까 68억.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본 건가? 잠깐만요. 230억, 70억, 230, 70억, 68억. 230억, 70억, 순이익 영업이익을 보면 가장 최근에 좋네요. 분기별로 보니 최근 가장 좋네요. 70억 넘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뭐 이 종목은 이제 읽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올리는 것은 누군가 올리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제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포트를 바꾼다고 하긴 했거든요. 솔직히 홀딩하는 기간 동안 ROE 10짜리보다 20짜리, 30짜리 훨씬 나으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좀 제가 매수한 지가 좀 됐거든요. 조만간 1년 될 텐데 실제 주가 안 올라가 힘들죠. 지금 또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쵸? 주가 안 올라서 문제이지만 또 불안한 건 종목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샀는데 뭐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주가 폭락해서 더 매력적인 그냥 추가 매수 개념으로 해서 매집할 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안 올랐으면 이거 팔고 사지 않은 이상 그 종목이 하락 안 하면 이제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걸 홀딩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아우르 20자를 좋아하는데 그 종목이 더 추가 하락해서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면 이거 팔고 살 수도 있죠. 그럴 거예요. 아무튼 실적이 최근 영업이익 따지면 가장 최고네요. 영업이익 가장 70억이 넘었으니까 가장 최고고 매출액도 괜찮고 매출액도 그쵸 나쁘지 않죠. 준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영업이익 영업이익 63억이네. 잠깐만요. 63억이면 가장 큰 건 아니네요. 그쵸? 작년 2021년도 그쵸? 70억 나왔잖아요. 그쵸? 2023년도 1분기는 200 매출액이 235억, 영업이익 70억에 70억 따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최근에 가장 잘 나왔어요. 그래도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잘 나오 매출 영업이 둘 다 증가한 게 지금 처음 같은데 제가 지금 본 종목 중에 그래서 근데 뭐 엄청난 기업은 아니니까 아무튼 기다리면 먹죠. 기다리면 먹은데 너무 매력적인 종목 있으면 매도 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아무튼 그나마 잘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란다. 이제 실적 발표한 종목이 스프리마가 실적 발표했어요. 스프리마 실적 보면 최근에 매출 영업이 거의 하락 안 해요. 그렇죠. 정체 중이라 할까나. 근데 이제 연단으로 따지면 매출 영업이 증가 상황이고, 그렇죠. 영업이 170원 나오니까 근데 PBR이 엄청 낮은 건 아닌데 실적을 잠깐 보시면요. 매출 21% 증가, 영업이익이 64% 증가.
근데 당기 수익률 39% 증가인데 이 문제는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지 작년 동기보다는 증가했지만 이게 규모가 적어 17억이죠. 200억 매출 200억 영업이익 17억 그 기억하시면 영업이 매출이 200억 17억 그쵸?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는 좋지만 평상시보다는 워낙 안 좋죠. 평상시에는 40억 60억 나오기 때문에 좋다 말 못하죠. 동기보다 좋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매출 증가한 건 좋은데 영업이익은 매출도 보면 1분기가 좀 안 좋아요 항상 그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죠?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정체라고 하려면 이게 좀 애매하죠. 요 5월 3일 날 지금 11% 급등했는데 수프리마 관련 종목 최근에 이제 좀 누군가 들어와서 주가를 좌우했죠.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싼 개념으로 들어갔으면 많이 가지고 있겠 뭐 수익 났을 거예요. 뭐 이것도 최근에 막 급등시켜서 뭐 수익 났을 거고 이것도 잠깐만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급등시켰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뭐 390% 올렸는데 뭐 이게 뭐 수익성이 좋은 거 아닌데 현금 300억이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300억이잖아요. 시청이 이때 3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차면 300억이니까 올릴만 하죠. 이렇게 올린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 중에 KBC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엄청 급등시켰잖아요. 근데 이때 시총이 300억대였거든요. 보시면 300억짜리 그쵸? 300억짜리 걸려서 올린 거예요. 그냥 실제가 엄청 개선 있는 거 아닌데 뭐 수익성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것 종목도 KBC도 예상은 못하죠. 누가 찍어서 올려 대신 다 300억대다. 이것도 300억대고 수프리마 아이디도 이때도 300억대였다 시총이. 그래서 주가 올리는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총이 300억대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신 이제 그분들이 친구 아니면 이거 올린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수익성 뭐 좋은 건 수익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300대니까 올리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작업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찍어서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300억대 종목을 저도 갖고 있는데 300억대, 600억대 이런 걸 좋아하죠. 500대 좋아하고. 왜냐면 그 실적 무가능 올린 것도 많고 또 자산 가치인 게 자산 받쳐주거든요. 보시면 얘도 많이 시작하면 300억이잖아요. 부채도 없고. 근데 시총이 300억이다. 올릴만 하죠. 뭐 똑같죠. KBG도 그쵸. 얘도 보면 300억대인데 현금 자산이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이것도 수익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300억짜리 그냥 올린 거예요. 300자 올리자 이런 마인드로 해서 KBG도 올리고 스프리마 아이들도 올리고 뭐 단순한 건데 단지 그분들 올릴 정보를 확정적으로 알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먹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먹는 거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하니까 사람은 뭐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스프리마 HQ 스프리마 뭐 아이디 이 종목 다 보고 있었는데도 매수를 안 해서 못 먹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정도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끊었는데요. 너무 길어지면 어차피 안 보거든요. 안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끊었고요. 어차피 제가 하는 방식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종목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수프리마 관련 종목도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 다 눈에 보이니까 대신 이제 그분들이 올 종목을 확정적으로 알면 많은 물량을 넣어서 먹어볼 수 있는 거니까 KBG나 수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이제 그분들이 올린 종목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대신 이제 살짝 없다. 근데 300억짜리는 실적 괜찮다. 그럼 넣어도 되고, KBG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말했지만 뭐, 문제 산 건 아니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의미가
없죠. 저도 뭐 금액이 적지만 몇백 프로짜리가 많거든요. 근데 의미는 없죠. 그냥 단지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것뿐이죠. 대신 집중 투자해서 그걸 큰 투자 수익이 났을 때 의미는 자산 증가 있는 거니까 그때가 의미 있고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하한가 맞은 그런 종목도 보면 나덕현 그 친구가 엄청 고수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다 하는, 근데 너무 솔직히 너무 이제 주식판 모르는 사람을 활용한 건데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자기는 밑바닥에 샀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은. 그쵸. 어떻게 보면. 그 계좌 하나 있겠어요. 여러 개 계좌 있는데 마이너스 계좌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거예요. 남보다 싸게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절대 기준인 수익성 대비 PBR 포도 모시고 그게 싸야죠. 절대적으로 절대 기준에서. 근데 상대적 기준이 기존 보유자보다 싸야 돼요. 무조건 싸야 돼요. 싼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0년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보다는 기업가치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런 개념이지. 기업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종목이 거의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몇 년 전보다. 근데 거기에서 매집 들어가면 거의 도박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홀딩스든지 서울까지 이런 거 정말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매수했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주식이라는 것은 싸게 살고 그래야지 잃지 않고 수익성 대비하고 홀딩한 기간 동안 마음 편하려면 돈 잘 버는 게 사야죠. 그래 주가는 안 올라가더라도 기업가치 증가하니까 기업가치 증가한 종목인데 주가 계속 몇 년 동안 증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가치와 주가가 갭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질수록 더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죠. 갭이 큰 종목을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5월 5일인데 제가 제 자식이 너무 어려서 어디 갈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와서 잠깐 개인적으로 뵀는데 저 동갑인데 자식이 거의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까마득 하거든요. 까마득해.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지, 오래 살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좀 부러울까요? 그분하고는 계속 교류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이게 뜻이 맞으면 계속 교류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잠깐 코멘트하고요. 또 다른 주식판에 벌어진 이슈 있으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